아이폰 12 미니를 아주 만족하면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변한 게 별로 없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아이폰 13 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아이폰 12 미니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분히 주관적인 사용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크기가 살짝 커졌습니다. 그만큼 카툭티도 더 심해졌습니다. 무게는 7g 늘어난 140g으로 전작에 비해 아이폰 13 시리즈들이 모두 무게가 늘어났는데 그나마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노치가 20% 줄어들면서 이제 배터리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는 건가? 보여지는 정보량은 그대로입니다. 아이콘의 크기가 좀 더 커진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영상을 볼 때 아래로 1mm 더 길어진 노치 때문에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일반 아이폰 시리즈들은 모두 후면 유광입니다. 그전엔 블랙이었던 이름이 미드나이트로 바뀌었고 진한 블랙 컬러에서 약간은 남색빛이 도는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불만은 배터리였습니다. 2227mAh로 배터리의 용량 자체도 작았고 저의 사용 패턴으로는 충전 없이 하루 12시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배터리를 갉아먹을 설정들을 켜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더 짧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대부분 생활하는 곳이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터리보다는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혹여나 밖에서 오랫동안 있는 날이면 저전력 모드를 켜놓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12 미니에 비해 사용시간이 약간 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406mAh로 1시간 반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영상 스트리밍 기준으로 3시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어땠을까요? 키노트의 영상처럼 꽤 의미있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음악, 영상 등을 보고 회사에서 충전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아이폰 12 미니는 12시간 사용 시 배터리가 15% 남아 있었으나 아이폰 13 미니는 똑같이 12시간 사용 시 배터리가 27%로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프로세서의 개선도 배터리 사용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전 아이폰 12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놓고 이런저런 촬영을 좀 하다 보면 아이폰 12 프로는 별로 발열이 없는데 아이폰 12는 발열이 생깁니다. 이는 배터리 사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 12의 카메라 사용에서 한정지어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를 1년 동안 쓰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발열감이 느껴질 때가 잦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제 종료나 일시적인 프리즈 현상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물론 iOS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적화시키는 것이 또 제조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아이폰 13 미니에서는 전작에 비해서 발열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프리징, 강제 종료도 아직까지는 크게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A15 바이오닉 칩셋이 성능 개선보다는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둬서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아이폰 13 미니는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열이 있다는 것은 어디선가 에너지를 과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는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프로세서의 개선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아준다면 이 또한 배터리 사용 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스펙은 전작에 비해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동일한 스펙으로 보여지는 광각, 초광각 카메라에 센서 시프트 OIS 기능까지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정말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요.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은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광량이 충분한 상태에서의 이미지나 영상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지만 정말 좋아진 부분은 바로 저조도 촬영이었습니다. 아이폰 13 미니에서 지원하는 야간 모드는 전작에 비해 들고 있어야 되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고 결과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13 시리즈에만 있는 시네마틱 모드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작동법이 어렵지 않고 터치만 해주면 알아서 포커스를 잡아주는 것도 편했고 촬영 후에도 다시 편집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편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SNS 같은 곳에서는 활용하기에 꽤나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스펙이 동일하나 밝기가 증가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SDR 기준 최대 밝기 625니트에서 아이폰 13 미니는 800니트로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와 동일해졌습니다. 간혹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최대 밝기로 해도 왜 안 밝아 보이지? 하시는 분들은 설정,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와 자동 밝기를 끄면 온전한 800니트의 최대 밝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만 배터리 소모가 좀 더 크고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끄게 되면 눈이 조금 더 피로감을 잘 느끼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설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크게 언급도 없었고 똑같은 바디이길래 갖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좌우 밸런스가 조금 더 잘 맞고 전반적인 저음, 고음의 볼륨이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이폰 미니 시리즈는 대상으로 하는 타겟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사양의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보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성이 더 중요한 사용자들이 그 대상이겠죠. 제가 가장 먼저 설명드린 부분이 배터리였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를 쓰면서 가장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 배터리였고 이번 아이폰 13 미니에서는 아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실사용에서의 큰 개선이 있었고 의외로 프로세서의 안정성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를 쓰시던 분들이 아이폰 13 미니로 바꾼다면 선뜻 추천은 못하겠지만 이번에 아이폰 13 미니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폰 12 미니에서는 기본 용량이 64GB였는데 이번에는 128GB가 기본 용량이 되었으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구입 가격도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마지막 미니 시리즈가 될지도 모른다는 루머도 있지만 단종시키지 않고 꾸준히 다음 시리즈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길게 써보면서 영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